네, 안녕하세요. 주식비서 국가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시장 분석 말고 주도주 매매, 주도주의 세계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올해 에코프로 BM에서 10번 넘게 매매를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손실 없이 다 수익을 냈거든요. 사실 어제도 매수를 들어갔어요. 어제 에코프로 매수를 107만원 부근에서 들어가서 오늘 115만원인가요? 네, 116만원?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흐름에서 또 수익이 났는데요. 그 외에도 올해 포스코 그룹에서도 여러 번 매매를 했었고 다 수익을 냈습니다. 당연히 저희 회원님들께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 제가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을 계속 매매하면서 느끼고 또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저런 매매가 가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마인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지,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주도주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주도주가 뭔지, 주도주 매매가 왜 좋은지, 왜 주도주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주식 경력이 이제 군대 전역하고 대학교 복학하고 나서부터 주식을 했으니까 지금 한 17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차트만 보면서 매매 많이 했었고요. 좀 얕은 지식이나 얕은 근거를 가지고 이런저런 종목들 건드리면서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주도 섹터, 주도주 이런 개념이 그때는 거의 없었고 특히 대형주나 시가총액 상위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아시죠? 저도 예전에는 뭐 소형주, 테마주, 심지어 동전주도 매매하고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008년인가요? 네, 황우석 박사 테마 있을 때 그때 H1 바이오, 뭐 메가 바이온 이런 종목들 주가가 100원, 150원 막 이랬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매매해야 빨리 돈을 벌 것 같아서 그런 매매를 했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 당시에는 주도 섹터가 이렇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뭐 5배, 10배씩 주가가 오르는데 매매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저도 20대 때만 해도 뭐 차트 공부, 기법 공부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차트만 가지고 단기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힘들죠. 차트 매매만 계속 하다 보면요. 사실 도박이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 제가 주식시장에서 몇 년째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부딪혀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도주의 논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 계속 비슷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벌어지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그게 올해도 반복이 된 거예요. 바로 에코프로 BM, 이 이체전지 배터리 섹터에서 제가 과거에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던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올해 에코프로 보시면 뭐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 무슨 이런 게 다 있냐 이거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계속 벌어집니다.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올 3월부터 에코프로 BM에서 눈치를 챘습니다. 아하, 이쪽이 올해 주도주구나, 대장주구나. 또 예전처럼 이런 종목들만 죽어라 오르는 장이 오겠구나. 에코프로 없으면 고통받는 장세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께 5월인가요? 5월쯤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에코프로 그룹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 고통받는 코스가 올 겁니다. 단순히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에코프로가 없으면 고통받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어떤 한 종목이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 그래 좋은 종목이면 올라갈 수도 있지. 근데 이 주도 섹터는 보통 다른 종목들의 수급을 죽이면서 차별화와 쏠림 현상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주도주는 계속 오르죠. 계속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커집니다. 그러면 지수 영향력도 커지기 때문에 지수는 오르는데 다른 종목은 상대적으로 못 가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가 없으면 단순히 거기서 수익을 못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고통을 받고 화가 나는 거죠. 네. 저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지난 3월부터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 소재 이런 종목들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던 겁니다. 덕분에 올해 수익이 많이 났고요. 물론 다른 쪽에서 고전하고 있는 종목들도 일부 뭐 있었는데 주도주 쪽에서 승부를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 배터리 섹터는 제가 2021년도에도 이 당시에도 당시 주도주로 보고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 뭐 배터리의 종류별 특징이라든지
뭐 배터리 소재별 핵심적인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3년 전부터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3월 달에 이 배터리 섹터가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주도주로 부각되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고 바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올해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을 10번 넘게 매매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도주의 특징, 그리고 주도주의 장점. 여러분, 주도주라는 게 뭐예요?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네, 주도주라는 것을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주식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주식들, 대장주라는 명칭으로도 쓰인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도주는요, 하루짜리 반짝 주도주 말고 단일 주도주 말고 중장기 사이클 주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주도주 매매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수익률이 가장 큽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올해 에코프로 BM을 매매를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수 상승률보다 에코프로 그룹의 상승률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사실상 코스닥 지수를 끌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 상승률보다 수익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위에가 에코프로 차트고 아래가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보시면 에코프로가 거의 1000% 올라오는 동안에 코스닥 지수는 40% 정도 올라왔어요. 압도적으로 주도주의 상승률이 크죠. 자, 그리고 주도주 매매를 하면 느껴지는 두 번째 장점. 주도주를 매매하면 지수가 오를 때 소외될 일이 거의 없다. 아니, 주도주가 안 가는데 어떻게 시장이 갑니까? 어제도 제가 시장 여기서 반등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자리가 반등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에코프로 매수했어요. 왜? 지수가 반등자리니까 에코프로를 매수한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매수했더니 오늘 아침에 코스닥 지수가 한 1% 정도 반등을 할 때 에코프로는 오늘 9% 반등했죠. 급반등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장점, 주도주를 매매하면 지수가 오를 때 소외될 일이 거의 없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주 말고 다른 종목 매매할 걸 이렇게 후회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제가 매매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다른 거 살 걸 이라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보통 반대로 후회하시죠.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나도 에코프로 살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왜 많은 분들께서 올해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을 매매하지 못했을까요? 뭐 유튜브를 안 봐서? 우리 빠뜨리 아저씨 강의를 안 봐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막상 에코프로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점 같아 보여서, 위험해 보여서 이런 거예요.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출렁출렁 하니까 위험해 보일 수 있죠. 주가가 다시 내려갈 것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해 보이니까 못 사는 건데, 여러분들 원래 주도주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많이 오릅니다. 주도주가 이 정도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 주도주 사례를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때가 1998년도에서 2000년도 가는 시기거든요. 자, 보시면 위에가 코스피 지수고 아래가 삼성전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245%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 당시에.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에 거의 9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주도주죠? 이 당시 주도주입니다. 왜 주도주가 됐는지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당시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가 2004년에서 2007년 가는 기간이거든요. 이때 조선주가 주도주였죠. 지금 이제 아래 보이시는 차트가 한국조선해양인데 그 당시 현대중공업이었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위에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대세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뭐 2004년도부터만 볼게요. 2004년도부터 코스피가 한 700선에서 2000포인트 넘어갔습니다. 한 2배, 한 3배 가까이 간 거죠. 현대중공업을 볼게요. 현대중공업은 이 당시에 주가가 2만원에서 무려 50만원까지 갔습니다. 2만원에서 50만원이면은 거의 20배 이상 간 거죠. 25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주도주죠. 자, 그 다음 2010년도에서 2011년 차화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는데, 차화정이 뭐냐면 자동차, 화학, 정유 이렇게 압축을 해서 주도 섹터가 시장을 끌고 갔던 그 시즌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가 코스피 지수고요.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900포인트에서 2200 가까이 갔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에 현대차는 4만원에서 27만원
코스피 지수가 한 2배 좀 넘게 오르는 기간 동안에 현대차가 이 무거운 주식이 35,000원에서 27만원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6배? 6배 가까이 올랐고 기아차는 더 많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그 뒤에도 제가 뭐 다 일일이 지금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기 힘든데 하나만 더 볼까요? 네,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2020년부터 2021년 네이버 카카오 일명 언택트 시대가 왔었죠. 네, 스마트폰 사용 및 SNS 사용이 급증하면서 안 그래도 성장 가도를 달리던 카카오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주도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1500에서 3300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짧은 기간에 했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어때요? 카카오는 이 당시 주가가 3만원도 안 했어요. 26,000원, 3만원에서 17만원. 그러니까 거의 뭐 6배? 네, 6배 이상 올랐죠. 만약에 이거 2만원대로 치면은 7배, 8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2배 오르는데 주도주는 그것보다 또 3배, 4배 더 오르더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도주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위험한 겁니까? 3만원짜리 주식이 6만원, 8만원 왔으니까 이제 위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에코프로 BM을 보세요. 이 당시에 제가 3월부터 눈치를 챘다고 했는데 5월달 보세요. 5월달. 자, 5월달 주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가가 원래 한 9만원 정도 했었어요. 10만원 정도 하다가 한 달, 두 달, 한 세 달, 2달 반 정도 올라서 주가가 30만원 왔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하던 게 30만원 왔으니까 3배 올라온 거죠. 2달 반 동안. 자, 여러분 과거의 사례를 보세요. 과거의 주도주 사례를 지금 쭉 보셨잖아요. 이거보다 엄청 많아요, 사실. 제가 다 보여드리려면 1시간도 넘게 필요한데 짧게 몇 개만 보여드린 겁니다. 과거의 현대중공업, 현대차, 삼성전자 보세요. 2달 동안 3배 오르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도 오르고요.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배에서 10배, 정말 크게는 20배도 오르는 게 주도주입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이제 좀 많이 올랐죠. 네, 이제는 주가가 58만원까지 찍었으니까 거의 뭐 5배, 6배 가까이 올랐고 상승 기간도 이제 반년이 넘어갔죠. 6개월 이상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당시 4월, 5월 달에는 부담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때는 뭐 비싸다, 말도 안 된다 이랬단 말이야. 아니 주도주가 어떻게 2달 오르고 끝납니까? 제가 이 논리를 그 당시에 5월 달에, 6월 달에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저희 회원님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때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은 절대 못 산다. 나는 바닥에서 한 뭐 50%, 100% 올라간 주식은 무섭다.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주식, 바닥을 팍팍 기어다니는 주식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이런 주도주를 매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주도주를 내가 최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에코프로 BM을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을 때 이게 올해 주도주가 될 거야. 이거 예상할 수 있을까요? 쉽지 못합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주도주는 제 이론은 그래요. 이런 데서 이런 바닥에서 사가지고 언젠가 주도주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세가 신고가를 뚫을 때 있죠.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강하게 올라갈 때 이럴 때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이 종목이 주도 섹터구나, 주도주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매매해도 충분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를 여기서부터 무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언택트 시대가 올 거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알 수 있냐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카카오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훨씬 더 가파르게. 그죠?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르긴 했어요. 2만원, 26,000원 하던 게 5만원 왔으니까 이미 많이 올랐다. 나 무섭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 카카오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열심히 하시면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이 종목이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가겠구나. 주도주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되겠구나라는 어떤 컨빅션,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주도주는 쉽게 말해서 제일 좋은 주식. 주도주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실적입니다. 제가 아까 과거 사례들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차, 기아차, 뭐 그 외에도 카카오도 방금 봤는데 이 종목들이 주도주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뭐예요? 바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 당시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주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테마주, 최근에 뭐 초전도체 테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많아요. 근데 이게 단순 테마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이냐, 위험한 종목이냐, 아니면 위험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분석해서 투자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주도주냐, 이거를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실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주도주는요, 실적이 가장 좋아질 만한 좋은 주식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고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오르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당연히 오르고 있는 주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고 계속 바닥권에서 기어다니는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그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는 게 아니고 지하실을 뚫고 더 내려가는 주식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를 뚫는 주식,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승 추세 주식을 잘 봐야 된다. 2020년에도 제가 에코프로 BM 열심히 매매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를 보시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 신고가를 뚫으면서 우상향 추세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많이 올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이럴 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이럴 때도 충분한 기회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꼭 여기서 사야만, 이런 데서 사야만 내가 큰 수익을 낼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매수해서 어차피 5% 10% 먹고 팔면 끝이에요. 내가 여기서 샀다고 해서 뭐 10배까지 보유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자신이 없어요. 이 종목이 주도주인지 뭔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더 오래 크게 보유할 용기가 안 나죠. 그런데 이런 위치에서, 이런 높은 위치에서라도 내가 이 종목이 주도주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큰 수익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주라고 어떤 종목을 발굴을 했으면 그냥 한번 매매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평소보다 좀 큰 수익률도 노려봐야 되고, 아니면 중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중장기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을 뭐 2년 3년 끌고 가진 않는데, 어느 정도 타이밍에서는 또 수익 실현도 하고 다시 내려오면 매수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그래서 오히려 큰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길게 보유했으면 더 큰 수익이 났겠죠. 아무튼 제 매매 스타일은 중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한번 매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됩니다. 좋은 타이밍이 오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번에도 여기서도 매매했고 여기서도 매매했고 여기서도 매매했고 여기서도 매매했고, 뭐 이렇게 매매를 계속 했어요. 여기서도 매매했고 여기서도. 제가 매매한 포인트들을 다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수익 났고, 이때도 수익 났고, 여기서도 수익 났고, 여기서도 이렇게 다 수익 난 거예요. 여기서 수익 나고.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지나치게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는 거 있죠. 이럴 때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좋은 타이밍이 오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 주도주니까. 시장 상승을 이끄는 종목이 주도주라고 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주도주보다 좋은 주식은 막상 거의 없다. 지난 과거에도 한번 보세요. 현대차 살걸, 현대중공업 살걸. 저도 그런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매매했어도 한두 번 하고 끝냈을 테니까. 재작년에도 카카오 살걸, 또 살걸, 이런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긴 했지만 더 자신있게 큰 수익을 노려보지 못했다면, 아니면 더 여러 번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 어떨 때보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아주 죽어라 집중적으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에서 8번, 9번, 에코프로 BM에서 뭐 4번 이렇게 매매를 한 건데, 보통 사람의 심리가 주도주에서 한번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에서 수익을 냈어요. 내가 여기서 수익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에코프로 BM 수익 났으니까 또 다른 거 매매해야지. 보통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도주를 계속 매매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도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매매하고 끝. 그럼 나는 자꾸 이제 주도주가 아니고 비주도주, 후발주, D급 종목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 계좌 수익률이 안 나오고 어떻게 돼요? 에코프로 살 걸,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시장의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그 상승장을 끝까지 주도하는 게 주도주입니다. 물론 상승장이 꺾이면 주도주도 꺾이고 시장은 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재편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승장이 오면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거죠. 그 상승장 중간에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도주의 또 하나 장점 뭡니까? 바로 안전하다입니다. 안전하다. 여러분, 주도주가 이렇게 몇 배씩 오르고 많이 주가도 비싸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안전합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보세요. 이게 위험합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른 종목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위험한지, 이 종목이 위험한지. 결과적으로 에코프로를 매매한 사람들은 올해 대부분 수익입니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수익이에요. 이 어려운 장, 지난주 같은 5일 연속 하락장을 겪어도 수익이에요. 이게 뭐가 위험해? 거의 유일하게 모든 주주들이 손실 없이 매도할 기회를 주고 있는 주식이 바로 에코프로인데, 물론 나중에 시장이 정말 꺾이면, 시장 자체가 꺾이면 그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쯤 되면 다른 종목들 더 위험해요. 예. 제가 주도주가 얼마나 안전한지 과거 사례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언제냐면 2017년에서 2018년 셀트리온이 주도주를 하던 그 시절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600선에서 900선까지. 예. 이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두 배도 못 올랐죠. 근데 셀트리온은 이 당시에 9만원에서 34만원까지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줍니다. 셀트리온, 이 무거운 주식이 4배 올랐어요. 코스닥은 두 배도 못 오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꺾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여기서 꼭 꺾인 거예요. 그죠? 고점이죠? 지수 고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주식을 물렸거나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으면 이 하락장에서 대부분 다 손실 나요. 근데 셀트리온 보세요. 이때 매수한 사람도 지수가 여기서 꺾여 있는데 여기서 신고가 나죠. 시장이 꺾이고 조정장으로 가는데 주도주는 오히려 한 번 더 갑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은 다 물려서 골러가고 있는데 주도주는 심지어 수익을 더 줘요. 매도할 기회 더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모든 종목들이 버티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종목들은 막 급락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미 막 급락하고 있어요. 근데 지수가 안 빠져. 왜? 셀트리온이랑 몇몇 주도주가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거 셀트리온이 그 당시에 코스닥에 있었는데 지금 코스피로 이전했지만 셀트리온이 이렇게 신고가로 급등하는데 지수가 어떻게 빠집니까? 근데 지수가 빠지잖아요. 자, 이때 다른 종목들은 급락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근에 에코프로가 급등할 때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했다니까요.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이런 주도주 이론 없이 그냥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남는 게 없습니다. 경험치가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겪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게 주도주 논리구나. 주도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걸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험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도주의 장점 대표적으로 제가 3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이 가장 크다. 두 번째, 지수가 움직일 때, 지수가 오를 때 소외될 일이 없다. 세 번째, 주도주는 가장 안전하다. 너무나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비슷합니다. 주가가 비싸고 높은 건 위험하고 무섭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내린 것만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좋은데 싼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마트에 가보세요. 싸고 좋은 게 있나요? 비싸고 좋은 건 있죠. 할인 이벤트 코너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명품이 있나요? 아주 좋은 브랜드, 좋은 제품들이 할인 코너에 있나요? 할인 행사장에서 파는 건 그냥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싸구려예요, 싸구려. 예? 물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명품은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살 수 없어요. 아무나 싼 가격에 살 수 없는 게 바로 주도주고 명품이에요. 여러분,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몸값이 어때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선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부 리그, 3부 리그에 있는 그런 무명 선수들이 언젠가는 1부 리그에 올라올 거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품고 그런 선수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강인 선수에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강인 선수겠죠? 근데 어때요? 몸값이 이미 올랐다니까요? 근데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과거부터 제가 정말 여러 번 수도 없이 경험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있고 검증하면서 저의 매매 철학, 저의 주도주 매매 철학을 계속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매매 철학이 있으실 텐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또 매매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들, 배우는 점들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